안녕하십니까, 디옵저버스입니다. 요즘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도 급등하고 여기저기 난리가 아닙니다. 불안한 심리가 여러 곳에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주식도 막 떨어지고 코스닥, 나스닥, 코스피 다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이번에도 역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저에 관련되어 있는 꿈인지 아니면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꿈인지 약간 불분명해요. 헷갈려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꾸는 무서운 꿈들은 저와 관련된 꿈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꿈을 꾸지 세상사에 대한 꿈을 자기가 무슨 메시아나 예수님 마냥 꾸진 않단 말이야. 전부 다 자기 관련된 꿈. 그걸 갖다가 꿨다고 동네 막내 알리면서 세상이 아마겟돈이 일어날 거야. 이런 사이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제 꿈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무슨 꿈을 꿨느냐? 무시무시한 해일이 일어나는 꿈을 꿨는데, 자, 제가 사는 동네가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냥 서울 중심에 있는데 꿈에서는 그 서울 중심으로 해일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그것도 제가 건물 위에 있었는데 그 건물 한 10여 층 되는 창문 밖으로 내다보는데 해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밀려오는데 그 밤이었어요. 엄청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약간 불과 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건물에 있었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생존 배낭이랑 다 준비해놨는데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 신발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꿈을 꾸다가 깼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꿈을 꾸기 전에 이미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예전에도 이 꿈과 관련돼 있는 비슷한 꿈을 꿨어요. 문 밖으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 꿈을 꿨는데 문 닫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리고 나서 제 이빨을 뽑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잇몸이 계속 아파가지고 여러 번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은 발치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결국 이제 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이번에는 또 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면서도 혹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도 사람들이랑 막 부딪히고 그러면 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랑 부딪힐 때 그런 해일이 일어나는 꿈을 많이 꿨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해일을 제가 타고 다니는 마치 그 보트가 해일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혹은 퍼펙트 스톰을 만났을 때처럼 타고 다니면은 그런 꿈도 꿨었는데 이거는 그 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이랑 부딪히는 꿈을 꿨는데 그렇게 크게 부딪혔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 좋은 상황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또 꿈을 안 꾸더라고요. 오늘 이게 시작이 꿈 얘기부터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꿨다고 해서 자기가 나는 내가 꿨으니까 이건 세상이 아마겟돈이 일어날 거야. 아포칼립스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느님이 예수님이 부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던져준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나랑 관련되는 꿈이었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런 꿈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꾼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단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회원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꿈을 꿨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2011년 당시에는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이 한 명도 이런 꿈을 꾼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2011년 일본 대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 꿈을 빈번하게 많이 꿨고 그 전에 한 2009년인가 이제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해운대 그 극장에서 전처와 같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는데 엄청난 전율을 느꼈어요. 솔직히 2012 같은 거 영화관에서 보면은 그런 전율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비디오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어마어마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해운대는. 그래서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뭔가 뇌에 탁 박힌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꿈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뭔 일이 생기려 그러면은 또 미리미리 이제 꿈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과학주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설도 이렇게 100% 믿지 않고 오히려 진화설이 있으면 반대로 태화설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창조론 쪽을 좀 믿어요. 그런데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서 하느님 자체를 갖다가 막 100% 신뢰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그러면서 오직 주여 그러고 어떤 신흥 종교 단체에서는 뭐 자기네들은 불교 믿는다 그러면서 또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느님이 상제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느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나의 적으로 두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신이었던 사람들도 인간들로 대거 태어났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음모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국인들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과 벽의 논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reptilian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 음모론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의 그 전생들이 신이었던 존재들이 예를 들어서 반인 반수거나 그러니까 반인 반수면 이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다 쪽인 건데 혹은 인간의 형상도 갖고 있지만은 인간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물적이기도 하고 인간이었다가 막 동물 변하기도 하고 이게 신들의 어떤 행상들이 아닌가. 그래서 쉐이프팅 이런 게 뭐 진짜 악한 존재라서 꼭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악한 존재도 있고 선한 존재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재미난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방송을 킨 거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꿈 얘기도 하고 뭐 칼융의 뭐 심리학부터 프로이드의 뭐 꿈의 심리학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꿈을 뭐 약간 미래를 갖다가 조금 보여주는 그런 성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꿈이 이제 미래를 알려주는 꿈이 특히 우리가 낮은 수면 상태 세타파 수면 상태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동 원리 과학 뭐 이런 걸로 따져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꿈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초과학적인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래가 이제 정해져 있다면은 이미 그걸 갖다가 필름이 미리미리 이제 내 뇌로 상영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생존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생존 준비를 해야 된다 강조는 하지만은 극단적으로는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생존 준비를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생존 준비 자체가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존주의자를 좀 나쁘게 표현한 영화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생존주의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없지만은 영화에서 어떤 영화는 서바이벌 리스트라는 영화 있거든요. 프랑스 영화인지 하여튼 넷플릭스에 있어요. 거기서 보면 생존주의자에 대해서 아주 완벽히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보고 너무 과도하게 생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생존주의자, 서바이벌리스트 그 내용이 넷플릭스에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어떤 한 유튜버이자 생존주의자인데 캐나다인가 어딘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그 부지의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생존 쉘터를 구축을 해놨는데 무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구독자 위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생존 준비를 하는데 나는 왜 그 훈련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이게 영화의 단점이에요. 영화는 뭐든지 자극적이고 도파민을 일으키면서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없으면은 이 영화를 안 만드니까 영화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배울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존 준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기술들을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생존주의자가 단순히 뭐 우리가 그 군인들이 하는 방식에서 생존주의만 그게 생존주의가 아니고 생존 테크닉이 아니라 요리 그리고 엔지니어 뭐 시공기술 설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기술들 이걸 갖다가 섭렵하는 게 진짜 생존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공대 나왔고 특전사 나왔다고 해서 그 기술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그 어떤 기지를 발휘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어떤 군인 출신들은 이제 가지고 있고 또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전반적인 이 문명의 붕괴에 앞서서 필요한 생존주의는 요리 실력 그리고 엔지니어, 목공 뭐 이런 전문가적인 전문 기술적인 그런 측면을 다 고루 갖추는 게 농사 실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1차 산업 위주의 생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생존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막 그냥 어디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막 어디 오지나 외딴 섬에 들어가가지고 뭐 파이어 스틱이나 끌어대면서 불이나 붙이는 그런 어떤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도 그런 잔잔한 분위기에서 막 흥분하고 막 이런 분위기 아니라 잔잔한 분위기에서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거든 생존의 기술이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전달해주면서 좀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생존에 관련돼 있는 재난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다 보는 편인데요. 최근에 또 개봉했는지 아니면 그냥 비디오로 출시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콜드 스토리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콜드 스토리지 영화를 어제 봤는데 그게 이제 바이러스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에요. 옛날에 어떤 지역에서 푸른 곰팡이균이 무슨 바이러스랑 또 관련이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뭔가가 탁 떠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푸른 곰팡이균. 그래서 그게 이제 푸른색, 녹색깔의 곰팡이균이 번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닿기만 하면은 이제 사람 몸에 침투를 해가지고 바로 서서히 한 몇 시간, 1시간 이내에 좀비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흥미진진했고 무섭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리암 리슨이 나오는데 리암 리슨이 어떤 영웅담 같은 것보다는 약간의 그런 요소도 있었지만은 이제 할아버지 리암 리슨이 이제 고군분투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남자 조연으로 나오는 잘생긴 남자가 있고 또 흑인 여자가 주인공이었고요. 그 흥미진진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소형 핵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 그러니까 이제 영화로 보여준 거지만은 실제로 만약에 그 미국 안에서 한 군데라도 핵이 터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알려진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군사적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요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달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핵이 터지거든요. 핵이 터뜨려가지고 그 균을 없애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이제 거기가 사막 부분에 있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대였나봐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아무튼간에 핵이 터뜨렸는데 그럼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지하 엄청나게 깊은 곳에 터뜨렸기 때문에 많은 지역까지 이렇게 그 핵이 터져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막 이런 건 아닌가 봐요. 하여튼 그 결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그런 소형 핵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런 소형 핵탄두를 만약에 뭐 밀반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불법 유통이 된다면은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런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핵이 터졌는데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핵이 터지게 되면은 그 중력파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뒷파장은 영화에서는 신경을 안 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핵 터뜨려가지고 바이러스를 없앤 것으로 끝낸 거지만은 그 뒤에 상황은 솔직히 암울했던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크게 걱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 상황은 뭐 미군이나 CIA나 높은 사람들이나 알겠죠. 저는 알 수 없는 거고 제 느낌상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셋업파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도 완전히 보는 것도 아니고 유출을 하게 만드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게 하는 정도. 근데 이제 제 느낌상은 제가 이제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생존 준비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존 전문가도 이란 전쟁 터지기 전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터지니까 기름 오일 값이 올라가니까 빨리 사가지고 미리 또 여분의 오일도 좀 사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꼭 전쟁이 터진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맞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왔고, 아직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군 자체가 뭐 화메네이를 사살하긴 했지만은 얘네들이 그 우두머리가 삼두 정책을 펼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삼두 지휘권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뭐 쿠웨이트군 어디군 간에 뭐 터키나 어디 가다가 이제 폭격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얘는 이제 물귀신 작전을 펼치면서 거기다가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란 대통령이 다음 날인지 하여튼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휘권이 여러 개로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그래도 뭐 말도 안 듣고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강경파들이 그 상황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쟁은 미군이 사실상 이란을 승복시켰어도 이란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테러리스트 형식으로 지속적인 도발을 가행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고, 만약에 그놈들이 그런 핵장치를 가지게 된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대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근데 강경파라고 해서 걔네들이 정치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약간 친러 라인이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도 아직까지는 그런 대형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하이브리드전을 펼치기 때문에 그걸 기획은 안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미국에 가가지고 소형 탄두를 가지고 드라마하고 영화로 나온 홈스테드처럼 홈스테드가 넓은 부지에 그 촌이 있고 약간 이제 그 스토리지도 장기 식량도 이렇게 조금 지하 암실 같은 데다 비축도 하고 농사도 거대하게 짓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농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홈스테드라는 영화, 드라마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 그 드라마 영화에서 그 핵이 터지는데 배 한 대가 한 척이 이제 서부 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 계열의 사람이 핵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역이 대정전이 일어나게 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핵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깊은 수중 뭐 몇 미터까지 잘 모르겠고 거기서 터지면은 그 파장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콜드 스토리지라는 영화에서는 아주 밑에서 터졌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은, 그 홈스테드에서는 바다 위에서 해안가 근방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그 피해와 그리고 주변의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나오면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 지역에 있던 홈스테드 쪽으로 이제 농장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직 군인들이 이제 용병들이 집결을 해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소형 핵탄두를 갖다가 얘네들이 만약에 가지게 된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무서운 거는 중국도 핵을 갖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형 핵탄두를 갖다가 밀반출을 해가지고 만약에 터뜨려가지고 그러면 진짜 3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아마겟돈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상이 전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부분, 제가 생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생존을 한다고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비축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딜 가도 안전한 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있는 집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집 안에다가 조금씩 비축 물량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기름이 차에 만땅이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차를 시동을 걸고 엔진을 좀 돌리고 막 이러니까 조금씩 이제 기름이 한 눈금 덜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제는 제가 드럼통 하나를, 기름통 있잖아요. 제가 차량이 큰 차가 아니라서 경차니까 큰 통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20리터짜리까지는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 10리터짜리 이제 드럼통 하나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10리터는 이제 미리 좀 채워놓고, 뭐 채울 때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10리터니까 한 9리터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결제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통에다가 넣는 건지 알아봤는데 이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휘발유를 지금 재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등유 난로 같은 거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아웃이 오게 되면. 그래서 좀 2027년까지는 제가 점진적으로 좀 준비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화목 난로도 하나 사놓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발전기도 하나 사놓고, 그러려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유 난로도 이제 여유되면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갑자기 해버리면은 갑자기 이제 현금이 쑥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드니까 좀 시간 터울을 두고 그렇게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일이 터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어떤 담대함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당장에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 얘기나 뉴스 얘기만 듣고 뭐 공포 분위기가 막 조성이 돼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하거나 아니면 어디 막 도망가고 막 이러다가 이게 피해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같은 게 좀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신종교 이런 게 신도수를 부풀리는 방법이 이제 공포를 주입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한번 예전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내용에 따라서 성경적인 내용, 불경적인 내용, 사서상경, 주역 뭐 이렇게 다 들먹이면서 무슨 이제 계획이 일어날 거다, 종말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돈을 요구를 해요. 본전 찾은 게 없죠. 저는 한 20대 때 한번 신흥 종교 쪽에 잠깐 이제 속았었죠. 속았었다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좀 속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긴 게 순진하게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이제 순진하지 않고 그래서 성향 자체가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건 없지만은 그래도 생존하는 데 있어서 좀 노하우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한테 함부로 속지 않고. 그런데도 이게 인간이 속이려고 그러면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속아요. 그래서 미연에 정보가 없으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플레바를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인들도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미국에 있죠. 어떤 무슨 영국 발음하는 아나운서가 또 그 사람 방송을 해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저는 웬만하면 이제 교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예언, 종말론 이런 거는 다 걸러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보기는 봐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도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 성경 자체는 아예 안 믿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분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이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다. 만약에 완벽했고 진짜 절대적이었으면은 뭐 악신들이랑 싸워서 이겼겠죠. 그렇다고 선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존재이긴 하면서도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하지 않았을까. 악한 놈들이 악랄하게 교묘하게 접근하니까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의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는 신의 시대였던 적도 있었지만은 신들이 다 죽었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신이었고 반신 반인 영어로는 데미갓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퇴화해 온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 그래서 진화가 아니라 퇴화한 거죠. 창조해서 진화한 게 아니라 퇴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나와서 인간끼리 막 짝짝 대면 싸워대고 막 종교 가지고 싸우고 이런 어떤 진리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싸울 일도 없지 않는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을 가지고 뭐 마치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술이 AI 기술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려고 어떤 신이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빌고 뭐 부처님의 빈다고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부처님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뭐 그런 어떤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다면은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이 삶에 있어서 그렇다고 완전히 막 배제하고 믿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제 바르게 살고 또 십계명 등등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따르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용하는 인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 또 있기 때문에 자 올바르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실천을 할 것이고 올바르게 불경이라든지
뭐 다른 경전을 동양 관련돼 있는 경전을 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추천을 하겠지만은 바르지 않은 존재들이 결국은 종교라는 엄청난 규모의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혹세무민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글로벌리스트예요. 다들 거의 다 보면은. 그리고 그런 어떤 종교 세력뿐만 아니라 종교 세력만이 글로벌리스트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계경제포럼 같은 글로벌리스트 세력들 이런 세력들 위에는 또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최악 그 최고의 어떤 자리에 존재하는 자들. 그래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지금 이런 사태로 이제 끌고 가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아마 이런 모든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싸워대고 하는 과정이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 분위기를 갖다 만들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단은 막 지금은 생존 차원에서는 반민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이렇게 떳떳해가지고 솔직히 떳떳하지도 않고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정권을 탈취를 해놓고선 그런 상황에서 또 반민을 오지게 해대요. 뭐 미국은 나쁘다 그러면서 그럼 지들의 나쁜 짓은 온갖 교묘하고 악랄한 짓은 다 해대면서 미국은 그렇게 싫어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미국을 응원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전쟁도 미국이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국은 세계 경찰의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마가 사람들이 이제 피터 자이알이 생존의 지정 아닌가 뭔가 거기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말고 우리 각자 도생하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것만 신경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트럼프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이제 이란을 손보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고 이제 이미 하마스가 그 중동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입을 해가지고 인질을 갖다가 납치를 해간 상황이 그 불똥이 지금까지 계속 키워온 게 아닌가. 게다가 이제 이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고 우리나라의 그 인파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자유를 외치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은 심각한 거죠. 그 나라 사람 정말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산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만 이란 사람들은 계속 억압을 받아왔고 북한 사람들처럼 억압을 받아왔고 그래서 자유를 외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시위를 하러 나왔는데 그냥 뭐 단순히 이제 그 시위대를 갖다가 그냥 진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사살을 해버리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그 경찰 국가의 대통령이 있을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응징을 해야 대상들입니다. 뭐 음모론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이 아마겟돈 아포칼립스로 갈 거야. 그들이 예언한 대로 대혼란이 일어날 거야. 그건 그때 상황인 거고 그거는 일어나겠죠.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이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도 악마를 뭐 숭배할 수도 있고 뭐 개같이 세상을 갖다가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도 일종의 종교고 좋게 사람들이 나의 종교를 봐주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프리메이슨이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은 게 이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반반인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무조건 최악이 아니라 얘네들이 경착륙과 연착륙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되면은 경착륙인 거고 잘 되면 연착륙이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도 평화스럽게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저항이 심하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대혼돈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한번 충격을 주고 나서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신들의 자손인지 아닌지 뭐 정말 신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유출을 하는 거 보면서도 혈통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악랄한 놈들인 건지. 근데 악랄한 놈들이잖아요. 그 앱스타인 기록만 봐도 악랄한 놈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있다면 악도 있고 악도 신들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토르 영화 같은 거 봐도 이제 거인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인족들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또 타이탄이라고 그러고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들도
정통성을 가진 친이 있고 약간 이제 짬뽕인 신들이 있는 건데 그것들 갖다 타이탄이나 혹은 거인족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악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수라다 그 육도에 보면은 이제 아수라 개가 있는 거고요. 영원히 전쟁만 하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 해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준비는 해야겠지만 극단적인 필요는 없다. 극단적이지 말고 조금씩 나에게 필요한 게 생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려를 해가면서 하나 둘씩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쌀이 필요하면 쌀을 사야 되고 물이 필요하면 또 물을 사야 되는 거고요. 물을 저장하고 싶으면 또 어떤 제품에는 물을 한 1년 이상까지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팩으로 되어 있는 그 제품도 있고 또 물을 저장할 만한 통도 미리 준비해 놔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정전에 대비해서 화목난로를 구현할 수 있는데 이제 도시 같은 데서는 또 화목난로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가 다 나간 상태에서 그거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피워가지고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목숨이 달린 건데 뭐 국가가 불법이고 말고 그거 따질 때예요? 그리고 막 그런 상황이면은 오히려 각자가 도생하게 지들이 방치해 놓은 거니까 국가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뭐 대피소라고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로 사람들이 다 가라는 법도 없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버티면 되는 거고요. 전쟁이 나든 당장에 우리 집 근방에서 전장터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대피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인프라만 끊긴 상태라면은 인프라 끊긴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저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기름을 이제 시간 되면은 받으러 갈 생각입니다. 이제 더 오르기 전에. 근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뭐 거기에 차단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뚫린다면은 뭐 쿠웨이트가 원유 생산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내려갈 상황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기다리면은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리면은 미국 제 예측으로는 미국이 승리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테러리스트가 뭐 여러 군데서 뭐 테러를 일으켜도 그거는 그때그때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조금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그 시기가 뭐 한두 달 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차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 쉘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니면 이제 만약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여유분에 이제 기름을 확보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을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어떤 종교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호텔을 갖다가 3차 세계대전이 아마겟돈이야 종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생존하는 데서 더 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하려다가 오히려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조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100% 사망인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는 말자. 자기 삶에 있어서 선을 넘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존 상황에서 처할 수도 있는 거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조금씩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급박하게 뭘 할 필요는 없다. 뭐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은 이제 너무 그걸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서서히 물밀리듯이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배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소수고 그렇게 막 급하게 막 하는 사람들 소수고 그래서 조심히 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쉘터를 갖다가 구하기까지 조금 서둘러서 잘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시골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시골 삶 자체가 거기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가 장기적 생존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다시 컴백한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시골집에 있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서 있는데 생존한답시고 가서 있는데 솔직히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식량이 덜 있었고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골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인프라가 뭐 붕괴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고달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가야 할 상황도 많은데 저는 특히 이제 치과 쪽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척추질환 이런 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침 맞고 막 이 정도인데, 침 맞으려고 해도 시내로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에 있어야지 원활하게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 삶이 더 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한다고 해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인프라가 없는 그런 어떤 시골 지역에서는 버티기가 더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옛날에는 막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그 정도로 집 앞 눈앞에서 한번 지금 사태에 대해서 감안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드려봤습니다. 생존이지만 마음을 좀 안정을 찾고 침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